아는 세계 털어주는 본격 역사상식 토크쇼. 술자리 인싸력을 높여주기 위한 역사적인 프로젝트. 역사를 알면 당신도 인싸. 저는 진행을 맡은 금강경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방송 처음 녹화 날입니다. 네, 그렇죠. 긴장되시나요? 많이 긴장됩니다, 지금. 저희 그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얼굴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실망하셨나요? 그래도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제를 잡을 때 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네네네. 무엇을 할 것인가? 의미 있는 방송을 할 것이냐? 재미를 추구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아시안컵 시즌이다. 그러면 축구하자. 그래서 평소에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셨었던 우리 김강산 선생님 모시고 조선의 더비 매치 경평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김강산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1월 19일에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한국이 조별 예선을 통과를 했죠. 그렇죠. 네.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8강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시안컵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이 되게 많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경평전입니다. 그렇죠. 경평전이 주로 경기가 됐었던, 주로가 아니죠. 해방 이후에는 경평전이 벌어질 수 없었으니까요. 한 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주로 열렸었던 시기는 이제 식민지기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제시기의 경성과 평양 간의 축구대회, 네,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뭐 경평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오늘 많네요. 네. 경평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한국의 축구가 언제 도입됐는지, 축구의 간략한 역사, 한국 축구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의 근대 축구가 도입됐다라고 하는 그 시기는 1882년으로 잡고 있어요. 이때 굉장히 이르네요. 네, 인천에 그 제물포항에 영국 그 군함이 들어와 있어요. 음. 그때 이제 영국 군함이니까 승무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승무원들이 축구를 했던 거죠. 네. 역시 그 축구 종주국답네요. 네, 축구 종가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도 축구를 했다 이런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근데 그 보통 그 축구를 얘기할 때 원래 축국, 네, 중국에서 넘어온 네. 축구. 회화 자료에 보이는 축구. 축구는 공을 차고 노는 고대 중국의 스포츠로 축구와 비슷하다. 이를 김유신과 김춘추도 즐겼다.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네. 축국이라고 이제 신라 시대 예. 때 뭐 축국 이런 거 해가지고 김유신이 뭐 이제 축구하다가 옷고름을 밟아서 뭐 네.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이때 그 첫 그 뭐랄까 용어라고 할까? 이때는 척구, 아식 축구 이런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제 생각에는 전혀 다른 스포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유한 씨 아니랍니다. 네. 장유한 씨가 보통 그 비정상회담 나와갖고 축구가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건, 네, 모르겠습니다. 근대 축구라고 부르죠. 그럼 근대 축구. 근대 축구. 근대 축구가 도입된 시점은 영국 군함이 인천 앞바다에서 자기네들끼리 공놀이를 했을 때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생각하면 네. 될까요? 그게 이제 82년인데 네. 이 해가 82년이라 그런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1882년. 예, 1882년인데 약간 이제 저희가 역사 전공자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자면 네. 조미수 통상주약이 있었던 해죠. 그 이모군란이 있었던 해죠. 네네. 근데 이때 무려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 하스퍼가 창단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너와 나 연결고리가 좀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전혀 없지만 네네. 그만큼 토트넘이 네. 오래되었다. 네. 축구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토트넘이 창단되던 해에 한국 축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손흥민 씨 굉장히 이거 손흥민 씨가 그걸 알고 여기 입단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좋아요. 어쨌든 계속 해보시죠. 일단 축구가 들어왔었던 시기가 1882년이면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룰, 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따르고 뭐 옵사이드가 있다거나, 네네.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축구, 뭐 스로잉, 네. 스로잉이라고 해도 좀 너무 없어 보이나요? 던지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이런 규칙들이 다 있었을 때인가요? 그런 규칙이 스로잉 같은 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규칙이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는 11명이 뛰지만 이때는 뭐 8명이 뛰기도 하다가 네. 이때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맞추면 네. 15명까지 뛰기도 하고 저 국민학교 때 그 개떼 축구죠. 좀 개떼 축구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공이 11개씩 날아다니는데 맞아요. 자기 공을 다 알면서 축구를 했어요. 맞아요. 이제 네, 아무튼. 한 운동장에 2경기가 뛰어하기도 그렇죠. 11경기씩 뛰었어요. 저희. 그건 좀 못 받았는데. 어쨌든 네네. 룰이 조금 달랐었던, 네네네. 명확하게 룰이 정해지지 않았었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골대도 골키퍼의 키에 맞춰서 하는 거죠. 아, 그럼 키 큰 사람이 불리겠네요? 그 어찌 보면 공평한 거죠. 이게 또 공평한 거다. 네네네.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네. 해석해 주시죠. 그리고 경기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하다가 힘들면은 그만두는 네, 거예요. 보통 이제 지는 팀이 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네. 항복을 하면 항복이라는 룰이 있군요. 100기를 들었다. 100기를 들었다. 이러면 경기가 끝나네. 네, 그랬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근대 축구가 들어왔었던 초기에는 뭔가 축구다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다운 축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이제 공을 가운데다 놓고 골대에다가 넣는 그런 아주 낮은 방식의 축구였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비교적 다른 근대적인 스포츠에 비해서 축구는 나름대로 빠르게 그것도 규칙들이 정립되었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20년대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정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이제 경평전이기 때문에 경평전이 주로 열렸었던 시대적 어떤 배경이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일제시기의 어떤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때 당시 축구가 지금처럼 인기가 많은 스포츠였나요? 그렇습니다.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1900년대 초에도 이미 그 여러 가지 축구 클럽들이 생기고 뭐 성인 클럽도 있지만 학교 클럽,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뛰는 클럽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대 초반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많이 이제 그 지역 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고요. 나름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조기 축구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수준 이상의 그래요? 네, 학생단 같은 경우도 꽤나 이제 나름대로 이제 프로의식이랄까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규율을 갖춘 그런 축구 클럽이 생기고 K리그 한 3부 리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뭐 그렇다고 하시죠. 예.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조선 축구 대회라고 해서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대회 명칭은 같지만 매일신보사도 전조선 축구 대회라고 하고 뭐 평양 YMCA도 전조선 축구 대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조선 축구 대회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전 지역을 커버하는 식의 그 축구 대회가 많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관객들은 네네네. 뭐 관객들도 상당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때는 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흙바닥에서 했다는? 뭐 그때는 흙바닥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배재 중학교의 이제 그 운동장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왜 유명했냐면 이때 배재 중학교의 골대가 고정식 골대였다라고 해요. 다른 골대들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축구를 뛰는 팀이 배재 중학에서 공을 차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설이 사실은 좀 열악했던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배재 중학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규모를 갖춘 운동장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긴 그 중학교 운동장이고 물론 이 배재 중학교에서도 경평전이 2차례 열리긴 합니다. 그런데 1925년이 되면 어떤 그 운동장이 생기냐면 경성 운동장이 생겨요. 나름 그 지금으로 따지면 공선 운동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동대문 운동장입니다. 지금 그 DDP인가요? 네, DDP요. DDP가 생긴 원래 그 운동장이 있던 그 자리. 네네네. 그 자리에 동대문 운동장이 이때는 경성 운동장이죠. 네. 이게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26년에는 평양에서도 이제 기림리 운동장이라고 하는 운동장이 생겨서 이제 말하자면 경평전이 이제 벌어질 만한 뭐랄까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일제 시기 조선인에게 네. 이 축구라고 하는 게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또 여기가 저희가 또 역사를 이야기하는 네. 또 방송이다 보니까 전문 역사적인 의미 네. 팟캐스트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네. 유튜브 방송 중이고 네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나 이런 얘기들도 조금 네네네. 해주시죠. 그 축구의 열기가 상당히 대단했다고 하는데 네. 왜 그랬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축구도 있지만 사실 야구도 있거든요. 근데 야구에 비해서 축구가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 이유는 잘해요. 야구에 비해서 누구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야구 같은 경우는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글러브라든지 배트라든지 구장이라든지 뭐 갖춰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인 야구 클럽에 들어가기에도 사실 그 돈이 많이 필요해요. 네,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는 더 했겠죠. 네네네. 그냥 빠따를 네, 맞다요. 빠따 배트요. 네.
배트를 뭐 그냥 나무 방망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자기가 깎아가지고 뭐 쓸 수는 없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축구는 공 하나 있으면 네네네. 이때도 그 소곱창을 불어가지고 공을 썼나? 그 정도는 아니었나요? 돼지 오줌포. 그냥 돼지 오줌포 뭐 네네네. 이런 거였나요? 아니야 그 수준은 아니었고 그 이때도 수준이 이제 넘어섰다. 그 90년대 초반에는 짚을 엮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경평전 할 때쯤 되면은 약간 대구공 모양의 공을 어허. 만들어서 네, 하죠. 그 옛날 영상들 보면 그 펠레가 차던 그런 정도 아, 공. 네네 그 정도 공. 그 정도 공은 이제 1920, 30년대 들어가면은 그런 축구공을 찰 정도는 됐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축구로 일본을 이기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1927년에 그 상해에서 극동 올림픽 대회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우승을 한 팀이 일본의 와세다 팀입니다. 와세다 네, 대학인가요? 와세다 대학 팀이에요. 와세다 대학 팀이 네. 극동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네네네. 극동 아시아는 그럼 몇 나라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필리핀을 누르고 우승을 아, 했다라고 하니까 필리핀. 뭐 지금 생각하는 뭐 동아시아, 동아시아 정도를 포함할 수 있겠네요. 네, 조금 더 넓게 하면 뭐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찾아봐서 자료화면으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극동선수권대회는 20세기 초 극동아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최초의 국가 간 종합스포츠 대회이다. 1927년에는 상하이에서 열렸고 중국, 일본, 필리핀이 참가했다. 그런데 이때 그 와세다 대학 팀을 경성 팀이 경성에 있는 그 연희 전문 연세대죠? 연세대학교? 네, 연희 전문 팀이 4대 0으로 이겨버립니다. 아 네. 한마디로 그냥 발랐네. 네, 발랐죠. 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와세다 대학 팀이 와가지고 3번 경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첫 경기를 4대 0으로 지니까 도망을 갔다 그래요. 아 네. 도망이란 표현 굉장히 민족주의적. 도망치듯 일본으로 돌아갔다. 예, 도망치듯 일본으로 돌아갔다라고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한일전과는 오히려 비교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지금이야 뭐 이제 한일전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전에 뭐 60년대 뭐 현해탄에 빠져 죽는다 이런 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좀 이때 많이. 당시는 아직까지 일단 일제 식민지 아직까지 일단 어떤 그런 민족적 서름을 네. 겪고 있었던 네. 이 시기에 연세대학교 이때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네. 와세다대를 눌렀다라는 거 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해방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네. 나름대로 어떤 민족적 어떤 우월감. 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당신들에게 핍박받고 있지만 너네들보다 축구 경기 정도는 잘하는 사람들이야. 네네네. 요런 느낌. 네.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쟤네 진짜 못한다. 아, 뭐 이런 거죠. 좋습니다. 일제 시기 어쨌든 축구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일종의 해방구의 역할을 했었다. 네네네.